안녕하세요. 강의학교 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483페이지의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정비촉진 사업은 우리가 흔히 뉴타운 사업이라 부르는 것들을 법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타운 사업은 정비사업 한 10개, 20개를 모아 한 번에 개발하는 사업을 뉴타운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왕십리 뉴타운, 그 대지 면적이 36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구파울 뉴타운 사업, 그 대지 면적이 340만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대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인데 그러한 여러 곳을 모아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처법은 우리 시험에 딱 하나 문제 나오는데 그러한 재정촉진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483페이지의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를 재정비 촉진 지구라 표현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시도의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와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구 구분은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불량 건설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비 촉진 지구를 주거지형 재정비 지구라 표현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도심, 부도심을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중심지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복합형은 역세권, 그리고 간선도로의 교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 결정하고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된 때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렇게 구분하시면서 우선 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 구분을 함께 해놓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주거지형, 상업적, 공업적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중심지형, 역세권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구분한다. 여기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우리가 밀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저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높은 것이 있다면 고밀도라 표현하고 층수가 낮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밀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고층 건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말을 현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484페이지의 박스 속에 4가지 사업을 각각 제시하게 되는데 이 4가지 사업 외에 주택건설 사업을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1번은 주거환 개선 사업 등의 각종 정비 사업을 다루고 있고 2번은 도시개발 사업, 3번은 시장 정비 사업, 4번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표현하고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 이야기 나온다면 재정비 촉진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재정비 촉진 계획. 용어 구분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우선 사업구역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업구역이란 재정비 촉진 구역 중에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만약 300만 제곱미터 대상으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곳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재정비 촉진 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구역 결정은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이 주거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여러 마을 동네가 존재하고 이러한 마을 동네를 대상으로 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또는 임시수용설과 관련된 주택을 필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가장 먼저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우선 사업구역이라 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주민 이주 대책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비촉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존치지역입니다.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 사업을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만약 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광역적으로 30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그 속에는 문화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2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곳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을 개발하게 되면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곳은 개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게 되는데 여기 존치관리구역이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관리,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개발 가능한 도시적,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 관리지역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존치관리구역은 문화재 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최근 2, 3년 사이에 개발한 장소일 때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지, 보존하게 됩니다. 반면에 특정한 장소에 건물 상황이 단독택과 다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물의 평균 사용 승인 후 사용 기간이 19년 정도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개발 대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포함되진 않지만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노후 불량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는 지금 당장은 개발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개발 여지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존치 정비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도정법과 관련되어 정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저 정비 사업, 정비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개발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존치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존치 지역, 이 존치 지역을 존치 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재정비촉진 지구를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사업구역 또는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사항과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이 정도 구분해 놓으시고 재정비촉진사업 종류 4가지 있다는 것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는 점, 그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하단부의 기반시설, 토지등의 소유자 등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87페이지에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 재정비 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직권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정 신청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안들을 수술하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찾으셨죠. 양가로 이 부분 보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직권 지정,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특별자도지사, 제주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장, 세종시장이죠. 그리고 대도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도에 속해 있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그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춘 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489페이지에 3. 지정 요건 찾아볼 수 있죠. 1번 지정 기준 그리고 2번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3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찾았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는 50만, 그리고 중심지역의 경우는 20만, 고밀집합형의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봐놓습니다. 주거지역 또는 중심지역에 대해 주거지역, 중심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에는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되어 지정권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이를 세분하게 되면 주거지역, 중심지역, 고밀복합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50만, 그리고 중심지역은 20만,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곳이 지방이거나 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완화 가능한데 고밀복합형의 경우는 면적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 또는 대전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단위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주거지역과 중심지역의 경우는 최대 4분의 1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더라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인 경우에도 그 단위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온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 계획에 결정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날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목차 살펴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재정비촉진계획, 보통 시군구청장이 수립하고 결정고시는 지정권자였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저 2년 이내 수립하는 것입니까?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거죠. 2년 이내 결정되지 않는다면 2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보통
사용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30일 아니면 2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2년 이내 결정되지 않는다면 2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재정비추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구 지정 이후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발 사업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부터 계획이 결정 고시될 때까지 각종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되게 된다면 재정비촉진 계획은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안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부적합한 건축물 등은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사업의 개발 행위에 방해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행위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지구 지정 고시부터 2년 이내 결정돼야 되고 2년 내에 결정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492페이지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여기 재정비촉진계획은 시군구청장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바로 양가로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존치지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8번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함부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지구 안에 지구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라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개발 여지 없죠. 이럴 때는 존치관리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존치정비구역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그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중에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치정비구역은 개발 여지가 있을 때 존치정비구역이라 하고 기존 시가지로 유지한다. 이 말 나오면 존치관리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항상 비개발 개념이 들어간다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총괄계획과에 대해서는 줄만 쳐놓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 도시설계 등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총괄계획과 살펴주시고 총괄계획과를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은 보통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때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게 되면 시도지사의 마음에 들었을 때 재정비촉진계획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의 의도를 알고 있는 총괄계획과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 지정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계획 수립할 때 총괄계획과의 잠을 받아 시도지사의 마음에 드는 계획을 수립하면 저 재정수계획이 빨리 확정됨으로써 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과를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과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도시군계획 전문가, 그 도시군계획 전문가를 총괄계획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재정비계획의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자,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만 해놓으시고 495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부에 고시하고 대도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정도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결정 효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3절 재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에는 총괄사업관리자 찾으셨죠. 여기 총괄사업관리자는 17회 시험 때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제되기가 힘든데 앞서 총괄계획과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함께 가질 것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때 저 개발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개발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4가지로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여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이 있다면 이를 시설물이라고, 그러한 시설물 중에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시설은 나라에서 만들 필요 있죠.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정비 사업. 이러한 4가지 사업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가 사업 시행자 되면 모르겠지만 비전문가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문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총괄 사업 관리자를 선정하여 재정비 촉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496페이지에 양가로 1번 총괄 사업 관리자 찾았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수립권자 동원을 넣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동원해 놓습니다. 지방공사 동원해 놓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사업시행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재정비사업은 도시 및 조강정비법에 의한 각종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은 관계법령 동원해 놓으시고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시행자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추진 사업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주거개수 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시군 구청장이 주도하게 되지만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그 조합은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가이다? 아니다. 조합은 해당 정비 사업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자 만들어지고 목적한 사업이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조합 해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전문성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좀 비전문성이 존재할 수 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누구 두었다? 총괄사업관리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우리 도정법에서는 따로 정해놓지 않고 네 가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자가 재정비촉진 사업의 사업 시행자였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제대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시행자 교체, 변경할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봐놓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개수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정비 사업, 주거 환경관리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 불구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한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 동의를 넣습니다. 시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박스에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저 네 가지 재정비촉진 사업 중에 시행자 변경과 관련된 특례사항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 변경 가능하죠. 그 시행자 변경하게 되었을 때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음으로써 시군 구청장이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택재발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반 동의 받아 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보다는 또는 재건축 사업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사업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뉴타운 사업을 좀 촉진시킬 목적으로 네 가지 재정비 촉진 사업 중에 정비 사업만큼만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시군 구청장 등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변경과 관련된 특례 사안인데 이는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협의에 관한 사안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협의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네 가지 정비 사업을 시군 구청장 또는 총괄사업시행관리자가 사업 시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업 시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업협의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협의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동그라미 2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의 자 중에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2. 사업 시행자, 그리고 3. 관계 전문가
그래서 사업협의회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협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협의회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통상 사업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정비촉진 구역이 10곳 이상의 경우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정도 방어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사업시행 촉진과 관련되어 1번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재정비계획의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네 가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변경 사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저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직전 절차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2년 이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야 재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2년 이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하죠. 그래서 저 계획 결정한 날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변경 요건으로서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재정비촉진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면서 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그 단위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보통 아파트와 관련되어 32평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3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지지분 각 세대가 100제곱미터씩 가지고 있다 생각해 놓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대지지분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있습니까? 5,000명 존재하죠. 그러면 만약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주택재건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이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저 4분의 3이라고 하면 75%의 동이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4분의 3,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전체 5,000명이라고 하면 저 5,000명 중에 몇 명? 한 3,250명. 3,000명 넘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만 조합 설립인가 가능한데 우리 몇 년 전에 지자체 선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될 때 한 3,000표만 얻고 시군구청장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정비촉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 설립인가 재정비촉진구에서 인가받기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쉽다 어렵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되어 이 사업 시행인가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된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설계도면 연면적 1제곱미터당 제가 10만 원 든다 말드렸죠. 그러면 이 50만 제곱미터의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설계도면의 설계 비용은 얼마? 50억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매몰 비용으로 1,600억 정도가 매몰 비용으로 소모되었다더라고요. 그러한 매몰 비용 1,600억 중에 대부분은 설계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들고 재정비촉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조합 설립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과 바꾸자 노력하는 자체가 좀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이루어지는 한 26, 27개 정도의 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바로 재정비계획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받거나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받으라고 하는 이런 요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바로 우선 사업구역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우선 사업구역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의 이주 대책용 소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장소로서 가장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498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거래 2번 우선 사업구역의 사업 시행자 찾았습니다. 내용 줄만 쳐놓습니다. 우선 사업구역의 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 과반송이 받아 시군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 사업 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우선 사업구역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송이 받아 이주 대책용 주택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죠. 시군 구청장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내가의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과반송이 받아 시군 구청장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의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재정비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 교체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사업구역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송이 받아 시, 군, 구청장, 총괄 사업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업 시행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조합 등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시행자 변경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재정비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크게 시험거리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바로 503페이지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50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밀부담금 면제라는 말 찾으셨죠? 줄만 쳐놓습니다. 503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고자 새로 개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각종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수도권인 대전, 부산, 광주에는 뉴타운 사업 한다는 이야기 아직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비수도권의 경우는 과밀부담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과밀부담금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재정비촉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라는 것, 저 정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가십니다.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칙, 벌칙 있는데 이 보칙, 벌칙과 관련되어 제1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줄만 쳐놓습니다. 지정 고시된 재정촉진 지구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확인만 해놓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설정과 관련되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데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은 때에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설정을 제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장관이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지정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나머지 토지 분할 등에 대해서는 시험거리가 못 됩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도척법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를 재정비촉진지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 그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주거지역은 50만, 중심지역은 20만,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면적 요건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중심지역일 때 완화 가능하고 고밀복합형의 경우는 완화되는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신속하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년 이내 재정비촉진 계획을 결정 고시하여야 하고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확정되게 되면 재정비촉진 계획을 시군 구청장 등이 수립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수립은 큰 의미 없죠.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수립 전 과정을 자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총괄계획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는 결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촉진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현재 담게 되는데 특히 존치, 정비구역과 존치,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촉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계획에 따른 재정촉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업은 현재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보통 비전문가가 재정촉진 사업의 사업 시행자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권자가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특례 사항으로 우리 3가지 보셨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재정비 사업 시행할 수 있고 우선 사업구역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의 이주 대체적 주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총괄사업관리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한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받아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특례 규정과 관련되어 과밀 부담금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절차 이렇게 한번 잡아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시험에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범위 내에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되는데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면 쉽게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도처법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는 소방기본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